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테이션을 포함한 배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터치입니다. 경기 중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네터치, 그러니까 네트에 닿으면 실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네트에 맞고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람이랑 공이랑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오버네트입니다. 브로킹을 제외하고 선수의 신체 부위가 네트 위를 넘어가면 실점입니다. 브로킹을 할 때 네트 위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브로킹을 제외하고는 선수의 신체 부위가 네트 위를 넘어가면 실점입니다. 더블 컨택입니다. 한 사람이 연속으로 공을 2번 터치하면 실점입니다. 한 사람이 2번 터치할 수는 있으나 비연속적으로 공을 2번 쳤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연속적으로 2번 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포히트입니다. 블로킹을 제외하고 한 팀이 4번 이상 터치하게 되면 실점입니다. 다음은 캐치입니다. 공을 잡거나 던져도 안 되고요. 배구는 공을 쳐야 됩니다. 홀딩입니다. 공이 팔이나 손바닥에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경우 실점입니다. 공이나 팔에 닿는 순간 그 반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야 됩니다. 공이나 팔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 가는 느낌을 홀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심판의 판단하에 홀딩 반칙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실점입니다. 다음은 위치 반칙입니다. 로테이션 반칙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시작할 때의 위치, 순서와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실점입니다. 다음은 아웃입니다. 공이 코트 밖에 떨어지거나 네트에 맞고 상대 코트를 넘어가지 않거나 네트에 걸리는 거죠. 천장에 닿으면 실점입니다. 네트에 맞고 상대편 코트로 넘어가면 인정입니다. 아웃 아닙니다. 다음은 기타 경기 규칙입니다. 선수 교대입니다. 세트당 팀별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단 리베로는 수시로 교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선수 교체가 아니라 선수 교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A 선수는 B 선수랑만 교대할 수 있고, C 선수는 D 선수랑만 교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A 선수가 C 선수랑 교대하지 못합니다. 축구랑 다른 거예요. 농구랑 다른 거예요. 배구는 지정된 선수랑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선수 교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 코트 교체입니다.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실시하고요. 단 5세트는 한 팀이 8점에 이르면 교체합니다. 5세트는 15점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8점에 이르면 교체하게 됩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브라고도 하죠. 득점한 팀 중 코트 후위의 가장 오른쪽 선수가 실시합니다. 자, 다음은 베리니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읊어보겠습니다.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옮기는 것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로테이션을 하느냐, 어느 때 한 자리씩 시계 방향으로 옮기느냐, 서브권이 없던 상황에서 서브권이 주어질 때 이 로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서브권이 없던 상황이라는 것은 이전 경기에서 우리 팀이 졌기 때문에 서브권이 상대 팀에게 넘어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랠리에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점수를 1점 획득하면서 서브권을 가지고 와요. 서브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럴 때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밀립니다. 서브권이 없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전 랠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공격권이 서브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상대팀에게 서브권이 다시 주어질 때 상대팀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서브권이 상대팀에게 계속 유지돼요. 이럴 때 우리 팀은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서브권이 있던 상황에서 이전 랠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공격권은 서브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랠리에서 서브권을 상대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점을 상대팀에게 주고 서브권을 넘겼습니다. 이럴 때 다음 랠리에서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권이 있던 상황에서 이전 랠리에서 공격권을 갖던 상황에서 이겨가지고 1점을 획득하고 서브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팀에게 서브권이 다시 주어질 때, 우리가 또 이겼을 때, 그래서 서브권을 유지했을 때 다음 랠리 또한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로테이션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서브권이 없던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이전 랠리에서 져서 서브건이 없던 상황에서 상대팀이 서브건을 행사하고 공격을 했을 때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서브건을 갖고 오고 1점을 획득했을 때 그 다음 랠리에서는 로테이션 하여 경기를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자 포지션이 정해져 있죠. 라이트, 센터 1, 레프트 1, 그 다음에 세터, 센터 2, 레프트 2, 그리고 저 뒤에 리베로. 리베로는 아직 경기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표시한 겁니다. 자, 라이트는 세터랑 보통 대각으로 많이 씁니다. 센터끼리도 대각으로 많이 섭니다. 레프트도 대각으로 서로 마주 섭니다. 자, 이렇게 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보통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라이트가 왼쪽에 있는데요? 레프트 자리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프트가 왼쪽에 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포메이션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포메이션인데 가장 일반적인 포메이션을 갖고 온 겁니다. 왼쪽에 라이트가 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라이트가 왼쪽에 많이 서요. 시합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라이트가 오른쪽 레프트 1자리에 서게 되면 다음 경기에서 로테이션 하게 되면 세터 자리로 밀려나가요. 그러면 후위 선수가 돼버리는 거죠. 라이트가 시작하자마자 후위로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를 방지하고자 라이트를 전위에 오랫동안 배치하기 위해서 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포지션, 왼쪽 구역에 배치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센터는 블로킹을 담당하고 속공을 담당하지만 그래서 키가 크기 때문에 단점이 뭐라고 했죠? 네, 수비가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센터가 수비할 때는 리베로랑 교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교대를 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대0 상황입니다. 공격권이 상대팀, 서브권이 상대팀에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팀은 지금 수비 상황이고 상대팀이 서브권을 갖고 있고 서브를 넣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랠리에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서브권이 없던 상황에서 우리 팀이 이겨서 서브권이 생겼죠. 그러면 그때 로테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팀은 1점을 획득하고 로테이션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자, 라이트가 네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맨 왼쪽 상단에서 전이 가운데로 옮겨졌죠. 그쵸? 센터도 전이 가운데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원래 레프트 1이었던 자리로 옮겨지게 됐죠. 이렇게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밀리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서브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죠. 서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한다고 했죠? 네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하게 됩니다. 레프트 1이 서브를 하게 되겠죠. 우리 팀이 이번 랠리에서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테이션을 할까요? 그쵸? 서브권이 있는 상황에서 랠리에서 져서 서브권을 넘기게 되면 우리는 로테이션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점수만 상대팀에게 1점을 주게 되고 서브권은 상대팀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랠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로테이션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2대1로 1점을 획득하고 공격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브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테이션 또 한 칸씩 이동한 거죠. 그리고 서브는 센터 1 선수가 하게 되는 거죠. 네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맨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는 선수는 센터 1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베로는 전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저번 강의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베로가 전위에 가게 되면 이 센터와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리베로는 뒤로 빠지게 돼서 선수 대기석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했는데 이번 랠리에서 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로테이션 할까요? 네, 하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팀에게 점수 1점을 주게 됩니다. 서브권은 상대팀에게 갖고 갔고요. 상황은 2대2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또 뒤로 왔네요. 센터가 서브를 하고 또 수비를 해야 되네요. 이러면 센터는 수비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리베로랑 다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서브를 상대팀이 넣는 것에 대비하여. 이번 랠리에서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할까요? 그쵸?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리베로가 가운데, 후위 가운데로 가게 되고 라이트가 서브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공격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브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브는 라이트가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측 하단에 라이트가 있으니까요. 이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 서브를 하게 된다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랠리에서 또 졌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요. 수비를 준비해야 되죠. 스코어는 3대 3이 됐고 공격권, 서브권은 상대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랠리에서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해야겠죠. 점수는 4대 3이 될 거고 서브권은 우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레프트 이 선수가 하게 되는 거죠. 이번 랠리에서 또 졌네요. 지금 서로 한 번씩 지고 한 번씩 이기고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을 하지 않겠죠. 상대팀이 1점 획득하게 되고 서브권은 가져가게 되고 우리는 수비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이번 랠리에서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로테이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테이션 해야죠. 점수는 5대 4가 됐고 공격권, 서브권 가져오게 됐고 서브는 센터 2가 하게 됩니다. 근데 리베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전위로 가게 됐네요. 그럼 누구랑 교대를 한다? 주로 센터랑 다시 교대를 한다. 이렇게 교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랠리에서 또 졌습니다. 그럼 로테이션 할까요? 안 한다고 했죠. 스코어는 5대 5가 됩니다. 서브권은 상대팀에게 있고요. 그런데 센터가 또 후위에 있네요.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센터가 또 후위에 있습니다. 리시브 해야 되는데 리시브 잘하는 리베로랑 교대를 다시 한번 해야겠죠. 자, 이번 랠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 로테이션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스코어는 6대 5고 서브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브는 세터가 하게 되겠죠. 이번 랠리에서 다시 졌습니다. 그러면 6대 6인 상황이 되는 거고 서브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팀은 로테이션 하지 않고 수비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로테이션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